본격적으로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은 사실 의미 그대로 이주와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아동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참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좀 유형이 좀 크게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도 중도 입국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집단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자 하는 수요에서 나온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폭이 넓은 개념이어서 본인이 이주를 했거나, 여기서 이주라는 거는 한국에서는 사실 국내 이주는 포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외에서 이제 한국으로 온 국제 이주 부분을 포함을 하는 것 같고, 본인이 그렇게 이주를 했거나 부모님이 그렇게 이주를 해와서 여기서 출생한 경우까지 포함을 하는 것 같고, 국적은 외국 국적일 수도 있고 한국 국적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를 다 아우르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취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될 수 있어요. 한국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 체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뭐 한국에서 출생을 했는지, 외국에서 왔는지, 내지는 부모님이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나누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은 사실 이주민보다 더 접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분들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 직접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접하게 되니까 오히려 아동 청소년은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네, 더 네. 관심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포괄적으로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인식이 좀 부정적이라거나 그 혐오 표현이나 차별의 대상, 인종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처한 어떤 법적인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뭐 아동은 대부분 사실 그런 지위를 보호자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와 함께 이렇게 묶여서 취급되어야 한다던가, 네,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제 거의 학업 중독 포기율이 굉장히 높고, 네. 적응하지 못하고 뭐 따돌림이나 괴롭힘 경험이 많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사실 등록된 체류 자격이 있는 그런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미등록된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게 분류되면서 좀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 그 불법 체류자라는 그 분류를 묶이면서 어느 한 군데 이제 정주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죠. 혹시 뭐 이미 보도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알려진 사안 중에서 혹시 이런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는 약간 뭐 학교에서 이제 따돌림 이런 것들이 좀 심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게 이제 폭행으로 이제 사망까지 이른 사건이어서 더 이슈가 되었었던 것 같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 취약계층인 아이가 학교 폭력에 노출이 됐을 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학대 피해자로 발견된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학대로 병원에서 이렇게 학대 사실을 발견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 아이가 뭐 출생 신고도 안 돼 있고 체류 자격도 없고 이제 부모님도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학대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한국에서 뭔가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체류 자격도 없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뭐 시설의 지원금도 안 나오고 좀 그런 상태죠.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이주아동 네트워크 이게 이제 이주아동 인권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어요.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성인이 되면 강제 출국 당하는데 이제 만 19세가 지난 아동을 갓 벗어나자마자 강제 출국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이제 정책 권고를 내렸고 최근에 법무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 한 15년 이상 거주한 국내에서 출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하여 유학생으로 이제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규화를 한 다음에 이 학생이 대학에 간다거나 취업을 한다면은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게 이제 그 진정의 어떤 이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의견을 내려고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제 대책이 일단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국내 출생과 영아기 때 입국한 자녀 간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리고 15년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 정체성 형성하는 시기가 15세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자료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국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한국 사회에서 이 이주 배경 아동들이 적응을 하고 학교에 이제 무탈하게 잘 다니기 굉장히 힘든데 그렇게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은 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다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의 범칙금 문제도 있는데 이제 불법 체류라고 하는 그 기간에 따라서 범칙금을 부과를 할 것이고 그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부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에 대한 그 체류 자격의 신청을 누가 하지? 실질적으로 누가 해줄 수 있지? 그 범칙금을 낼 각오가 되지 않은 부모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아동이 다른 이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사실 이런 대상자 자체를 법무부에서는 100에서 500명 정도로 보고 있어서 미등록 체류 아동이 지금 뭐 13,000명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게 법무부의 최소 추산치인데 그 중에 100명이라면 이게 의미가 있는 대책이냐 고민을 많이 하신 끝에 나왔을 텐데 이 고민을 한 분의 노력이 참 무색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좀 정책의 아쉬운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문제가 좀 더 개선되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이해를 받기 위해서는 좀 어떤 측면의 것들이 보완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법적 지위는 천차만별이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다문화 가정이라거나 뭐 귀화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들의 경우조차도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적응하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 일터 이런 곳에서 부딪히고 상처받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더 좋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교에서 이제 차별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하지 않아야 하고, 학생들이 접하는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고민을 한 끝에 걸러져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이 생산이 되어야 하고, 요즘은 워낙 이제 온라인이나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접하고 자기의 생각을 기르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그 온라인 컨텐츠들을 접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주민을 대하는 어떤 선주민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주민 스스로도 이렇게 너무 본인이 피해자 내지는 약자 위치에만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뭐 제도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런 걸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학교나 이렇게 뭐 일터나 이런 곳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국 조선족 동포 분들에 대한 인식이 조선족들은 뭐 범죄자가 많다,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체류 자격은 있어? 그럼 불법 체류 아니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봐줘야 되고 혹은 도움을 줘야 돼? 라고 생각해버리는 것 같아요.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들은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개인의 경험이든 아니면 뭐 교육을 통해서든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요런 정체성 혼란이 좀 어떤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한국에서 자랐고 뭐 부모도 한국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뭐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해요. 혹은 얘기를 들으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전혀 이 나라에서 모르는데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고 생활해야 되고 교육받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저희가 그 미등록 이주 아동의 체류권 실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한국에서 출생해서 쭉 산 미등록 체류 아동이라면 본 국적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경우가 기본적이겠죠. 왜냐하면 출국하면 다시 입국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리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도 다 한국 사람이고, 부모님은 본국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은 그런 게 전혀 없고, 학교도 이제 한국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적국에 대한 이렇게 막연한 불안과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본인은 나는 한국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니 라는 것을 어느 순간 이제 알게 되면서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중도 입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이 나고 자란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속감이 굉장히 정체감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쪽에서 사귄 친구들과 계속 교류를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뭐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에 이제 즐겨 하는 이유도 게임 자체가 재미있어서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접속하면 거기는 이제 자기가 아는 세계인 거예요. 친구들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환경도 이제 본인에게 편안한 환경인 거죠. 그래서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체성의 문제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쉽게 말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주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접적으로 접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봐요. 실제로 어떤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보면 또 그런 생각을 또 많이들 안 하시고 다들 막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서 이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내 주변의 이웃의 문제가 되는 것과는 또 이렇게 그런 의견을 내는 것과 다른 차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인구 감소의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어떤 사회학자는 인구가 어느 곳이 증가하고 있으니만큼 감소되는 국가에서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더 자원의 이동과 분배가 정의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국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국가 간의 연대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국경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한데 자신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국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왜 나한테 대한민국이 주어졌는가,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여기서 살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필연적인 어떤 그런 것이 정말로 있는가,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권이라는 게 있다면 이제 동물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잖아요. 생명은 무엇이며 이제 생명이라는 것이 존중되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처럼 이제 국적도 비슷하게 이것이 천부적으로 주어진 권리인가 아닌가 정도는 스스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아까 제도적 말씀을 해주시고 또 너무 접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그냥 경험만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주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선주민에 대한 역차별이다 또 라는 생각도 있고 또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그런 모욕적인 그런 비판도 있고 사실 뭐 최근에 제가 작년 3월이었나요? 여기 대림동에 있는 대동초등학교 그때 신입생 중 대부분이 거의 한국어를 못하는 상태여서 뭐 그때 기사 제목이 한국 학생들이 오히려 이렇게 구분 짓는 것도 사실 웃긴 거지만 한국 학생들이 오히려 이쪽 지역을 떠나서 외부로 나가고 있다, 뭐 이런 뭐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한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오히려 그런 역차별이라는 이슈는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공정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공정과 역차별이라는 걸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역차별이라는 얘기 딱 들으면 그건 불공정한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해낼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그쪽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역차별이니까 이게 조금 더 자극적인 이슈고
주제니까 거기에 더 매몰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뭐 요런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거나 평소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차별이라는 생각에는 차등 대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떤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평등한 상태에 있는 거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주려는 수준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불과한데 그거를 이제 역차별이다라고 하려면 이제 한국인에 비해 더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특혜가 있는지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이제 선주민인 국민인 아동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아동을 위한 정책이랄 것은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차별이 존재한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외국인 아동은 이 상태로 이런 처우를 받는 게 당연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제협약에서의 뭐 이야기라거나 뭐 그런 데서 합의된 내용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고민하고 짚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아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올바로 성장하고 생존하고 발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국적이나 체류 자격이나 이런 것에서 차별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 아동은 누구도 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도 없고 그 피해 회복은 결국 불가능하잖아요. 누구한테 청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제 어떤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국가에서 그 아동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그것을 완전히 보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지원을 해줄 어떤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국가 역할적인 책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국민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렇게 많이 접근들을 하시는데 이주민이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은 이렇게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해보면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것에서부터 거주자들은 다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거주를 하는 외국인, 한국인 다 세금을 내는 것이고 이렇게 한국인에 비해서 외국인들은 공제되는 부분이 좀 적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저희가 교육세, 먼세, 되게 소비세 되게 많이 내잖아요. 그 10% 그 VAT 붙는 부가가치세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물건을 사고 한국 핸드폰을 쓰고 한국 서비스를 이용한 이 사람들도 다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게 좀 무의미할 수 있다라고 항변해 봅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 이런 이주민들 위해서 좀 활동에 참여한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나은 개인적인 노력, 사회적인 차원이든 개인적인 노력이든 개인적인 차원이든 이런 거에 이제 혹시 참여할 수 있는 좀 방안이 있을까요? 엄청 그것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학교에서 이주를 한 이주 배경 청소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선주민이다 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물어보고 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편견이 아니라 먼저 이제 좀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해보는 거. 이렇게 이제 잘 모른다고 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손을 먼저 내밀어 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기회들을 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또 시민들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미디어의 콘텐츠들이라던가 언론에서의 이야기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쉽게 이제 혐오로 번지지 않도록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들이라던가 이런 이제 우호적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청원을 한다던가 뭐 연대하는 서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참여를 한다면은 2주 쪽에 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시민 참여.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이죠.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저희와 같은 뭐 이주 단체들에서 뭐 자원봉사를 하실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기부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자꾸 막 후원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주민 센터 친구에서 이제 지금 활동을 해 나가시면서 조금 이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지점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전문가분들이나 일반 학생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활동가가 안정적으로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후원금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많은 시민들의 또 하나의 오해가 시민단체는 정부 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제 풀뿌리 후원금으로 월급이 월세가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정부 돈은 철저히 정부의 사업에 활용된다 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정부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내기도 하지만은 결국 그런 것들을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기부를 해주시는 게 필수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주민 센터 친구 이진애 변호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 다시 한번 변호사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